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스키마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자는 일단 이 책에서 하루에 10분만 독서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51가지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습득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스키마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서를 하면 스키마 독서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S 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사진 독서법을 이용해라. 그게 뭐냐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보잖아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지 않고 그냥 다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진 독서법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스키마 독서법의 저자 사이토 에이지는 이 사진 독서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진 독서법 좋다,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이토 에이지의 주장은 또 무엇이냐면, 속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독이라는 건 뭐냐면, 속독은 뭐 말 그대로 빨리 읽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숙독은 필요한 정보를 다시 공부하듯이 학습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독서가 제대로 된다. 그게 스키마 독서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마 독서법은 빨리 읽는 것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숙독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는 그 과정까지 해야 좋은 독서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키마 독서법은 15가지가 주요한 그런 방법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글자를 덩어리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미지로 포착해서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읽으면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글자를 덩어리 이미지로 포착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를 덩어리로 이미지로 포착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문장을 바라보라.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법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통해서 열을 간파하라. 왜냐하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한 가지의 요지, 한 가지의 주제예요. 그럼 그것을 빨리 간파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파를 통해서 책을 더 빨리 읽어 나간다. 네 번째는 음독할 때가 있고 묵독할 때가 있고 눈으로 읽는 시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항상 음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독하고 때로는 눈으로 빨리 읽어서 어떤 독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5W와 1H를 파악하라. 이 5W라는 건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 무엇을, 왜, 이런 것을 조금 살피면서 읽어나가고, 1H,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것인가, 어떤 방법인가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듯이 독서법에도 이것을 5W와 1H를 파악하면서 읽어라라는 거예요. 서론, 목차, 결론을 잘 먼저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론을 모르면, 결론을 모르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추측해야 되고, 추측하다가 잘못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읽고 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 논지로 글을 쓰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스키마 독서법에서는 빨리, 그러나 때로 주의 깊게, 때로는 중요 부분을 다시 학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항상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 부분을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이런 학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지 주변의 핵심의 실마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선정할 때 70에서 80%는 좀 아는 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천문학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그걸 읽는다. 나는 법조인이 아닌데 요번에 법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니까 나는 그걸 읽는다. 읽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독서를 빠르게 하고 또 넓게 하려면 내가 아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읽는 분야의 선지식과 정보를 숙지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책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숙지하고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읽고서 비평해야 될지 그런 요소들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0%에 80% 정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간파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책은 대부분
어떤 주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나머지 80%는 부수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번째, 전체를 스캔하고 핵심 키워드를 잡으면서 읽도록 해라. 13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읽어라.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 뭐 이 책 저 책 읽는다고 해서 좋은 독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처럼, 아날로그 시계는 어때요? 이렇게 시계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전체를 보면서 읽도록 해라. 디지털 시계는 그냥 몇 시 몇 분 뭐 이것만 나와 있지만 아날로그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를 할 때 책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독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것을 연동해서 읽도록 해라. 좌뇌는 되게 분석적이에요. 근데 모든 책을 다 분석적으로 읽을 수는 없겠죠. 또 모든 책을 또 우뇌가 갖고 있는 스캔하고 빨리 읽고 그렇게 감정을 갖고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좌뇌와 우뇌의 특징을 살려서 두 개를 연동해서 책을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독서법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은 적용하시고 조금 힘들겠다 싶은 것은 여러분 그냥 뭐 아직은 내가 그만큼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다음에 노력해 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가능하진 않다. 스키마 독서법 좋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당장 15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습득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다. 천천히 하나하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가져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고 더 속독도 해 보시고 또 숙독도 잘 하셔서 여러분 읽은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